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연 집값이 80%까지 하락하는 곳이 나올까요? 궁금해 하시는데 워낙 거품이 심하여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다음에 말하는 6곳은 80% 폭락 확률이 높은 곳들이며 폭락 이후에 회복이 되지 못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아서는 안 됩니다. 중개소에 매물은 자꾸 쌓이는데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지다 보니까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 폭락한 헐값으로 투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과연 언제 어떤 곳들이 많이 떨어질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80% 대폭락 6곳. 자, 여기 집 사면 평생 큰일 난다. 지금 아파트가 난리가 났네요. 정말로. 바로 화염에 휩싸이지 않을 뿐이지 집값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대폭락 수도권과 전국광역시. 먼저 경기도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인천. 자, 왜 제가 이게 네모박스를 쳤냐면 수도권 보시면 이거 서울이에요. 자, 일단 장기적 전망이 가장 밝은 곳은 서울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집값이 비싸서 당연히 하락할 때는 많이 떨어지지만 여기는 무조건 회복합니다. 서울은. 왜? 국제도시로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상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여기 지도만 보더라도 희소성이 있죠. 1000만 인구가 살고 1300만 인구가 사는 이 경기도의 땅에 15분의 1도 안 되는 이 서울이 이 인구라든가 또는 주택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희소성이 있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로 갈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네모박스가 다음으로 좋아요. 주로 서울을 기점으로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남쪽으로 그어졌죠. 왜냐하면 이 강남이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남과 가까운 광명, 안양, 시흥, 군포, 의왕, 수원, 성남, 용인, 하남 이 정도 구리 이 정도 선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폭락을 해도 결국 회복할 곳이에요. 왜? 준서울이니까. 이제 끝으로 경기도 대부분 지역 큰 원이죠. 큰 이 원 지역들은 웬만하면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쪽으로는 화성, 오산, 파주, 평택, 안성, 동쪽으로는 이천, 광주, 양평 이쪽, 북쪽으로는 의정부, 파주, 양주, 고양시 일부, 동두천 이쪽은 너무 멀어요. 서쪽으로 따져도 인천, 송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집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걸 아까 정리하면 A가 서울이에요. 제일 좋다는 건 다 알겠죠. 자, B. A 빨간색이고 B는 보라색입니다. 자, 이 보라색이 여기 말한 두 번째 네모칸이에요. 바로 강남 성향이 있는 경기도 핵심 지역. C는 경기도 전체입니다. D는 전국입니다. 어때요? 땅은 점점 커지는데 왜 지방을 좋게 안 보냐면 인구도 줄고 이 지금 수도권 이 시에 이 지방이요 8배 막 크기도 엄청 커요. 인구는 반반인데 오히려 수도권이 더 많죠. 지금은.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곳 분석. 여기 전국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먼저 7등. 등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자, 7등은 7번째로 이제 안 좋은 곳. 상투장에는 지금 상투장이죠. 똘똘한 아파트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비싼 게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강남이 됐던 광역시가 됐던 경기도가 됐던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오니까 안 떨어진다? 그런 건 과거 시세 한번 쫙 봐보세요. 쫙 떠 있죠. 자, 개포동 개포주공 7단지 34평 2007년에 13억 8천이었던 게 2013년에 7억 5천 반토막 났네요.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역삼동의 경남 아파트 좀 싼 것들 보자고요. 자, 2007년에 5억 6천이었다. 별로 이렇게 얘에 비해서 3분의 1 가까이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5억 4천 2천밖에 안 빠졌어요. 이처럼 많이 뛴 놈은 많이 떨어집니다. 덜 뛴 것은 덜 떨어져요. 정리하면 부동산은 상투장이 가장 위험.
하락장에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의 강남을 눈여겨보세요. 투자든 실거주든 지금과 같은 상투장은 피하는 것이 상책. 이 꼭지에 잡게 되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고, 상승장에는 거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집값 빠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 20%로 내놔도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10에서 20% 시세가 높은 호가 매물을 잡아야 함으로써 꼭지장에는 오히려 신고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잡아야 하니까 조심해야 하고, 8년간 2배에서 4배까지 오른 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매수하게 되면 소폭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없고 폭락하니까 망하죠.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하락폭이 크다. 예를 들면 강남, 한강 또는 수도권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지방 광역시의 고가 아파트들이 그래서 위험해요. 이제 6등을 보자고요.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 바깥쪽은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이제 서울하고 실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다 나쁘다는 것보다 서울에서 직선거리가 먼 곳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가까운 곳도 많은데 굳이 먼 곳까지. 물론 지금 비싸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곳들이 비싸니까 자꾸 외곽으로 가는데, 외곽도 너무 이렇게 거품이 심해져서 비쌉니다. 여기 보실래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의정부,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성남, 용인, 수지, 기흥구, 의왕, 안양, 삼본, 부천, 바로 이 원이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핵심이에요. 이 안쪽을 잡으세요. 서울이 여기 있죠? 바깥쪽은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자, 제1 외곽 순환도로 안쪽, 강남 한강 도심권 우선에, 이제 서울 우선에, 그 다음에 강남 성향의 경기도를 차선으로 잡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여기가 좋겠죠. 이렇게 재건축, 만약 여기도 이 지역도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죠. 왜? 얘들은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폭락장애. 강남, 서울, 실거리가 먼 곳은 투자로 부적격입니다. 물론 GTX가 코앞이다. 걔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GTX를 갈아타야 한다. 별로죠. 그 다음에 강남, 서울 실거리가 멀더라도 여기 나왔잖아요. GTX, SRT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될 수가 있다. 즉 송도라든가 동탄역 그 일대만 말하는 거예요. 동탄 전체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주도 일부 지역, 그렇죠? 운정역 바로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이 GTX가 들어가는 곳들은 괜찮아요. 이번에는 5등, 서울에서 교통 접근성이 먼 아파트는 좋지 않다. 전철이 있다고 해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도 한번 쫙 펴보세요. 과연 전철 없는 곳이 있나요 지금? 웬만한 곳은 전철, 하다못해 경전철까지 다 놓여 있어요. 그것도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있어도 좋지 않아요. 일단 전철로 서울을 1시간 이상 걸린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 서울까지,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교통 접근성이란 말은 이 전철이든 GTX든 서울, 강남 또는 서울 중심부 먼 곳은 좋지 않다. 자, 여기 보시니까 주염역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빨간 테두리 보세요. 자, 주염역에 가까운 곳은 지금 30평대가 9.2억, 9억, 8.45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좀 떨어진 거 네옴파스를 바꾸려 했더니 6.5억, 6.5억, 7.7억, 8.2억, 7.5억, 5.8억. 어때요? 좀 외곽으로 가니까 여기 좀 멀어지니까 3호선 라인에서 싸죠. 10년 전보다 경기도 아파트가 넘쳐납니다. 예전에하고 같이 보지 마세요. 이제 아까 제가 지도도 보여드렸지만 3기 신도시도 50군데가 넘고 2기 신도시도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위성도시도 많고, 경기도 아파트가 넘쳐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어서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이쪽이 2020년 이후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집이 넘쳐나니까 안 팔린 거야. 그전에는 서울만 뛰었어요 주로. 아니면 2기 신도시 그 새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황금성도 떨어져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황금성이 떨어져요. 2020년, 21년, 특히 21년에 막 다 폭등했죠. 지방까지 다 폭등했는데 그거 보고 좋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락장에 매도가 되지 않아서 유망지역,
바닥 시세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안 팔려요. 징그럽게 안 팔려요. 누구 말 맞다나? 역세권도 강남 접근이 멀면 좋지 않습니다. 주염역도 상대적으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남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옆에 이제 킨텍스, GTX나 갈아타가지고 어떻게 가야죠? SRT, GTX 정거장 2개, 20분 도보는 그나마, 이런 데는 SRT나 GTX는 한 20분 걸어도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면 좀 문제고, 정거장으로 한두 정거장 갈아타는 것도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겠죠. 4등은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지역, 여기는 위험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을 그냥 중심으로 딱 원을 잡아봤어요. 대충 아까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이죠. 뭐 의정부, 고양, 부천, 시흥, 군포, 수원, 성남, 용인, 하남, 남양주, 구리 뭐 이 일대 아닙니까?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요, 심리적으로 거리량이 줄면서, 거리량이 진짜 줄어들어요. 상승 탄력이 어렵다. 늦게 뛰죠. 뛰더라도. 서울 중심의 원을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커진 곳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지역이 많음으로 불리. 뭔 말이냐? 이게 서울인데 원이 이렇게 가까운 곳은 원도 작고 경쟁지역이 적어요. 근데 원이 클수록 어때요? 경쟁지역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나요?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들은 분양가가 싼 거예요. 제1 외곽순환고속도 밖은 신중하라고 그래서 아까 했고, 서울 원거리 신도시는 장기적으로는 불리합니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신도시라고 다 좋은 곳은 아니에요. 원거리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별로 못 간다. 물론 3기 신도시는 원거리라도 워낙 분양가가 싸니까 많이 갈 거예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인구 밀집, GTX, SRT 항상 예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GTX, SRT가 있으면 긍정적이다. 3등, 이번에는 서울에서 먼 곳보다 강남에서 먼 곳이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등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했죠. 3등, 강남에서 거리가 먼 지역 위험하다. 왜? 서울의 중심은 서울역이 아니에요. 강남이에요. 왜? 모든 중심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 자, 그래서 이 네모박스를 보니까 남쪽에 기울게끔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집값을 보면 김포, 일산,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여기보다 광명, 의왕, 안양, 과천, 성남, 용인, 하남 여기가 훨씬 비싸지 않아요? 거리가 비슷해도 서울에서. 그리고 더 남쪽인 수원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꼭 이 네모박스를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서울의 핵심은 시청이 아니라 강남이라는 거. 그래서 강남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멀수록 불리.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은 상승 탄력에 한계가 있고 부자들이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강남 사람들이 주로 분당이나 이쪽 용인 수지 쪽으로 왔지 뭐 위에 남양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상당수 약 80%가 여기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강남에. 자, 그 다음에 강남에서 거리가 가까운 과천, 성남, 용인, 하남, 구리, 안양 이런 데가 전망이 밝다. 강남 성향이 강한 신도시도 판교, 분당, 의뢰, 가밀, 과천 지식정보타운, 평촌, 뭐 광교, 3기 신도시에서는 교산, 뭐 택지지구는 복정, 신흥 이런 곳들 다 전망이 밝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강한 단지하고 SRT, GTX는 대형 호재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급감할 때 여기는 서울하고 이 일대는 안전하다. 이제 2등입니다. 2등. 300세대 미만, 등수가 높을수록 안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는 잡지 마세요. 어디라도 잡지 말라. 강남도 잡지 마세요. 지금 강남 300세대 미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 예전에는 쌌어요. 안 뛰고. 지금은 싸나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100세대 미만짜리도 엄청 비싸요. 아무리 강남에 놓여 있어도요.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좋지 않아요. 차라리 강남에 잡지 말고 그 돈으로 한강라인이나 강북에 잡더라도 세대수 많은 게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왜? 황금성도 놓고 더 잘 뛰니까. 그나마 300세대는 양반이네요. 지금은 100세대 미만짜리들도 비싸요. 여기 보세요. 자, 송파 가락 3익맨션 31평
88년 입주한 936세대의 대단지는 2013년에 5억 5천이었는데 2021년에 20억, 무려 4배가 뛰었죠. 어마무시하네요. 그런데 현대 33평 1997년 얘는 243세대밖에 안 돼요. 아주 미니 세대는 아니야. 그래도 뭐 200세대가 넘으니까 나홀로죠. 근데 5억 2023.5억 얘는 4배 뛰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비슷했었는데 겨우 2배 반 정도 뛰었죠. 결국 또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세대수가 적어서. 3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부동산은 가격 상승폭도 적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단독, 다가구, 상가 이런 것들이 왜 안 팔리는 줄 알아요? 아파트가 아닌 것도 있지만 얘들의 공통점은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선호를 안 하는 거야. 나홀로 부동산은 노후화될수록,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재건축 기대감이 줄어들어서 상승폭이 적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리모델링을 해도 재건축을 해도 연차가 오래된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분양을 많이 못하니까. 나홀로 아파트나 비아파트는 당장 하락장에 황금성이 있는 것으로 갈아타 버리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많이 떨어져도 황금성 있는 세대수 많은 걸로. 갈아타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와 버렸으면 징검다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나홀로를 갖고 있으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팔고, 불안하면 그냥 약간 외곽일지라도 황금성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고 아니면 그냥 현금 부여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징검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등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 번 들었죠. 귀에 딱지가 붙도록.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을 잡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것들 다 그래요. 물론 단독이나 다가구는 통건물이라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아파트보다 좋지는 않아요. 자, 아파트 아닌 것들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뭐 황금성이 없습니다. 잘 안 팔려. 투자성도 없어요. 잘 안 올라가요. 물량은 넘쳐나요. 평생 안 팔려서 고생합니다. 기회비용, 즉 얘를 팔고 갈아타야 하는데 안 팔려서 기회비용을 날려버려요. 안정성도 없어요. 집값이 얘가 안 빠진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될 뿐이지 반토막으로 3분의 1 토막으로 내놔보세요. 하락장에.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초역세권, 직주 근접, 미래 호재, 핵심 상권 다 좋은 말 다 붙었네요. 일지라도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하지 마시라고요. 강남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이라도 잡지 마시라고요. 잡아서는 안 될 거. 자, 7등부터 볼게요. 그나마 아파트니까 나홀로 아파트는 7등이야. 그 다음에 6위가 도시형 생활주택. 얘가 종류는 아파트로 들어가요. 도생이라고 하죠. 도생은 아파트로 적혀 있는데 네이버에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얘는 오피스텔이나 같은 급이에요. 5위 오피스텔, 주거용, 사무용 둘 다 별로. 자, 4위 신축 빌라 아주 안 좋죠. 특히 재개발한 막연한 빌라도 신축 빌라나 같은 급이에요. 미리 잡아놔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3위는 상가입니다. 상가는 더 안 좋아요. 주택도 아니고 특히 테마 상가. 2위 지역주택 조합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1위 계획부동산 토지. 막 전화 오죠. 토지 사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100%가 다 나쁘겠어요? 그 예외 몇 퍼센트 때문에 대부분 좋지 않은 걸 잡으면 안 되겠죠. 7가지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주택이 낫다고 아예 써놨어요. 하락장에 팔리지 않아서 기회비용을 놓칩니다. 부동산 대폭락 위험한 7가지. 결론적으로 자, 7등 상투장에 비싼 것들 잡지 마시고, 6등 제1 외곽순환도로 밖은 보지 마시고, 5등 전철역이 먼 곳은 하지 마시고, 4위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 하지 마시고, 3위 강남에서 거리가 먼 거 하지 마시고, 자, 2위 나홀로 아파트 하지 마시고, 1위 아파트가 아닌 거 하지 마시라. 자, 그러면 지난해 서울서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많이 팔렸다. 왜냐? 여러분들 21년에 뛴 곳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얼마나 안 좋으면 21년에 뛰겠어요. 20년도 안 뛰고 19년도 안 뛰고 지금도 뛰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가 뛰는 줄 아세요? 그 시골의 도 단위들, 군 단위들, 그냥 조그마한 도시들 지금 뛰고 있잖아요. 왜? 안 좋으니까 이제서 뛰는 거예요. 걔들은 나중에 거래도 안 됩니다. 안 올라간 상태에서 잡는 거야 나쁠 거 없지만 올라간 상태. 여기 보면 늦게 뛴 것들 먼저 아파트 보자고요. 서울의 외곽이 늦게 뛰었죠. 노도강, 금관구 이런데. 경기도 외곽이 늦게 뛰었죠. 맞죠? 서울에서 먼 곳들. 광역시는 대부분 특히 광역시도 외곽이 늦게 뛰었어요. 지방은 아까 중소도시 전체
늦게 뛰었어요. 그래서 지방도 광역시가 아닌 곳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이번에 상승한 부동산을 봤더니 작년에 많이 뛴 것들이 지역주택조합도 많이 이거 했어요. 사람들이. 빌라 정말 많이 팔렸어요. 오피스텔, 도시정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좋지 않은 것들이 싸 보이니까 많이, 물론 얘들도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는 거래가 안 돼요. 자, 수익형 부동산, 토지, 상가, 레지던스, 아파트형 공작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자꾸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거 팔아먹으려고. 이제는 수익형 시대다 하면서. 갈수록 수익형은 안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실률도 높아졌어요. 자, 분양하는 부동산, 고분양가, 미분양, 소외지역이나 외곽지역의 분양, 아파트가 아닌 것들의 분양, 이거 보지도 마세요.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강남은 보세요. 자, 이렇게 잠깐 회복하고 계속 뛰었어요. 여기 14년부터 보세요. 꾸준히 뛰었죠. 굳이 따지면 16년부터 날아갔어요. 입지가 좋으니까 빨리 뛴 거야. 꾸준히 뛴 거야. 근데 서울 마포는 이제 레미안 공덕 3차 강남보다는 안 좋잖아요. 이렇게 수평선이 길어요. 그래서 17년부터 뛰었어요. 강남보다 약 2년 가까이 늦게 뛴 거예요. 11월 달 뛰었으니까. 이번에는 수원, 영통, 벽산, 삼익. 어우, 되게 뭐 여기는 그냥 강남은 1년이고 서울은 2년, 3년밖에 안 돼. 얘는 지금 4년 이상을 갖다가 기었네요. 기었어. 그러다가 19년도에부터 3년 동안 뛰었어요. 왜? 얘들보다 입지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파주, 금촌, 이제 외곽 지역의 예입니다. 뭐 파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 보세요. 진짜로 징그럽죠? 거의 5년 동안, 얘는 20년 9월 달이라고 해갖고 이때부터 날아갔어요. 그냥. 왜? 얘들이 다 뛰니까 싸 보이니까 키재기로.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늦게 뛴 것들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아파트라서 그렇지 빌라도 이때 뛰었어요. 자, 입지, 시점, 물건. 집값이 물가나 경제 성장률처럼 점진적으로 오르면 좋을 텐데 한두 달 만에 2배 이상 치고 오르다 보니까 폭등 후에 폭락이라는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대세 하락의 대폭락장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